자, 1교시 8번 문제. 아주 기초적인 문제죠. 아주 기초적인 문제인데요. 자, 직렬 캐패시터와 병렬 션트 캐패시터의 적용시 특성 및 효과. 콘덴서 문제에서 아주 기본적인 문제. 자, 일반적으로 직렬 콘덴서, 즉 시리즈 캐패시터는 송전선로에 직렬로 연결시키는 거죠. 송전선로에 직렬로 연결시켜서 선로에 이러한 XL 값이 존재하게 되는데요. 이 XL, 즉 XL이 존재하게 되면 선로의 전압 강하는 어떻게 돼요? 흐르는 전류와 저항과 리액턴스에 비례한다 이거죠. 이 리액턴스가 커지게 되면 선로의 전압 강화가 커지기 때문에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XL, 즉 유독성 리액턴스를 보상하는 용량성 리액턴스, 즉 캐패시터를 직렬로 연결함으로써 X 값을 줄일 수 있는 효과가 돼서 전압 강화를 선로에, 장거리 송전 선로에 전압 강화를 감소시키는 목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직렬 캐패시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렇게 설치함으로써 당연히 선로의 전압 강화, 또 전압 강화가 줄어듦으로써 수전단의 전압과 송전단의 전압의 차가 적기 때문에 전압 변동률을 감소시킬 수 있는 이런 효과, 또 안정도를 증가시킬 수 있는 이런 효과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병렬 캐패시터는 회로에 병렬로 연결시키는 건데, 전기회로 병렬로 연결시키는 건데, 어떤 일반적으로 우리 전기 회로는 유도성 부하가 많죠. 유도성 부하가 많기 때문에 유도성 부하가 증가함으로써 여기에 역률이 감소하게 되므로 선로에 역률을 감소시키게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역률을 개선, 유도성 부하를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유도성 부하를 용량성 병렬 캐패시터를 설치함으로써 이러한 무효 전력을 감소시켜서 역률을 개선하기 위한 이러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들이 병렬 캐패시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 잘 정리하셔야 간단하게 핵심 요약을 할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교시 9번 문제는 유전체의 트리, 그 다음에 트래킹 현상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그랬습니다. 케이블이 즉 전기 또는 전기기기에 열화가 발생되는 과정에서 설명될 수 있는 문제가 되겠는데요. 자, 고체 유전체의 트링이라는 건 여기 트리, 나무죠, 나뭇가지 형태로 절연이 파괴되는 과정을 말하게 되겠는데요. 자, 나뭇가지 형태로 절연 파괴가 되는 현상을 말하게 되겠는데, 일반적으로 이 유전체 내의 어떠한 발생 원인은 유전체 내부의 보이드라면 이제 어떤 공극이죠. 케이블이라든가 절연물을 제작할 때 어떤 기포가 들어가게 되면 그게 원인이 되고, 또 어떤 충격을 받아서 크랙이 발생했다든가 이물질이 들어갔다든가 물이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고전압, 즉 전개를 인가하게 되면 전개의 성질은 유전체 내에서, 즉 어떠한 수직으로 입출을 하게 되게 있는데, 절연물과 보이드라든가 이런 크랙 이물질과의 유전율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유전물이 집중되기 때문에 전개의 세기가 달라져서 거기서부터 절연 파괴가 일어나는 현상, 이런 것들을 갖다 트링이라고 합니다. 트링. 그래서 발생되는 원인, 여러 가지 수트리, 전기트리, 화학트리,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고요. 발생의 이치에 따라서 케이블 같은 경우는 내도, 즉 안에서부터 밖으로, 또 외도, 밖에서부터 안으로, 또 보우타이, 여러분들 자료에는 조금 오타가 있는 것 같은데, 보우타이, 즉 가운데에서부터 나비 넥타이 형태로 이렇게 번져가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바로 트링입니다. 트링. 자, 그와 유사한 즉 트래킹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 절연물, 전개를 인가하는, 즉 유극성
우리가 말하는 폴리비닐, 폴리에틸렌 같은 경우는 유국성이라고 합니다. 즉 고전계를 인가하면 반대편에 전극이 형성되게 되는데 그 절연물 표면에 이물질, 먼지라든가 다른 기포라든가 이런 것들이 부착되어 있으면 전극이 형성되면서 거기에서 방전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죠. 절연물 표면에서. 그런데 절연물이 표면이 방전이 되면서 거기가 탄화되는 과정. 이걸 갖다가 이제 트래킹이라고 합니다. 트래킹.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계속해서 지속되면은 절연물을 파괴시키는 이런 현상이 발생된다. 그래서 물론 어떻게 해야 되죠? 그거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깨끗하게 해주면 되겠죠. 깨끗하게. 가능한 한 먼지라든가 이물질이 끼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교시 10번 문제 변압기의 단절연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했습니다. 우선 단절연이라는 게 뭐냐 하고 정의를 내려봤습니다. 단절연이라면은 그 절연층을 적절한 두께 여러 단으로 나눠서 즉 유전속 밀도가 큰 층일수록 유전율이 큰 절연물을 사용하는 거 이거 이제 단절연이라고 하는데요. 유전속 밀도가 크다 하는 얘기는 결국에는 전속 밀도가 크다. 전개의 세기가 크다 하는 얘기죠. 즉 고전압이 인계된다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는데 그런 부분, 즉 여기에서 보시면 변압기의 경우는 중성점을 접지한 경우 이쪽 부분이 전개가 세겠죠. 그렇죠? 전속 밀도가 높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유전율이 큰 절연물로 절연하고 이쪽 부분은 전개가 낮다 하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낮은 유전율이 작은 절연물로 절연을 해서 이런 어떤 계층을 지어서 소중대라고 표현을 했는데 어쨌든 유전속 밀도가 서로 차이가 나는 부분에서 경제적으로 절연을 하기 위해서 하는 절연 방법이 바로 단절연이라 하는 얘기입니다. 단절연. 물론 이제 변압기에만 사용되는 게 아니고 종전에는 케이블의 단절연이 한번 출제가 된 것 같은데 케이블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도체의 중심부 쪽에 전류가 흐르면 거기가 이제 전개가 즉 유전속 밀도가 높겠죠. 그래서 케이블의 경우는 이거와 반대로 도체에 가까운 부분에 유전속 밀도가 큰 절연물로 절연을 하고 밖으로 나갈수록 낮은 절연물로 전속 밀도가 유전물이 작은 이러한 절연체로 절연을 하는 것이 케이블의 단절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단절연의 의미 그래서 이러한 단절을 하게 되면 당연히 특징 보시는 바와 같이 선로 측 중성점으로 갈수록 약하고 선로 쪽이 세다. 그래서 변압기의 절연을 경제적으로 할 수 있다 하는 게 이제 단절연입니다. 자, 1교시 11번 문제는 여러분들 보시는 바와 같이 폴리에틸렌 전선관, CD 간의 특징, 호칭, 성능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렇게 설명했는데요. 처음 나오는 문제 같아요. 시험에 건축전기설비교사에 처음 나오는 문제 같은데 여기에 KSC 8454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CD관의 특징 현장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죠. 파형 전선관, 그래서 파부관, 평활관으로 구분할 수가 있고 CD관의 특징 가요성이 우수하고 내온도성, 입선이 용이하고 절단 용이 관의 길이가 길다 하나가 쭉 그 다음에 운반이 편리하고 내우 내식성이 우수하다 이러한 특징들이 있어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부관의 기준은 보시는 바와 같이 호칭과 내경을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성능으로서는 여러 가지 힘, 압축, 보건성, 충격 강도, 내굴곡 변연성, 내열 변연성, 내연성, 절연 내력, 절연 저항, 인장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자료에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1교시 12번 문제 신재생 에너지에 관련된 문제인데 수소 자동차 저장식
충전소 설계 시 전기적으로 고려할 사항들이죠. 이것도 기준에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 여러분들 자료 중요한 내용들 한번 살펴보시면 방폭 설비를 해야 된다. 그 여러 가지 방폭 구조에 대해서 쭉 정리해 놨고요. 그다음에 부식 방지 설비, 특히 이런 전식이 발생하는 경우에 부식 방지, 그다음에 정전기 제거 설비, 또 비상전력 설비, 그다음에 긴급 차단 장치, 이런 장치들을 설치해야 된다 보시면 되겠고, 나머지들은 기준이기 때문에 쭉 읽어보시면 되는 내용이에요. 특별하게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자, 1교시 13번 맥스웰 방정식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했는데, 가끔가다 맥스웰 방정식을 설명하면 이걸 되게 어렵게 생각을 하신 분이 있는데,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다. 무슨 얘기냐? 맥스웰이라면 되겠죠. 맥스웰이라는 분이 여기에 이제 그 동안에 가우스 법칙, 패러데이 법칙, 암페어 법칙에 있는 내용을 갖다가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전개와 자개의 상호작용을 설명한 방정식입니다. 설명하면은 말로 설명한 게 아니고 이러한 방정식을 세워서 설명했는데, 이 방정식의 물리적인 의미만 여러분이 알면 될 것 같아요. 뭐 맥스웰 방정식을 사용해서 풀어라 이런 문제는 아니고, 자, 그럼 전개와 자개의 상호작용은 뭐냐? 그러면 전개라는 건 뭘까요? 전개, 즉 양전하와 음전하 사이에 보이지 않는 가상의 선, 전기력선이 존재하는데, 전기력선이 존재하고 그 양극 사이에는 힘이 작용합니다. 그 힘이 미치는 공간을 갖다가 전개라고 하죠. 전개. 자개는 마찬가지로 두 자극 사이에 힘이 미치는 공간, 그거를 자개라고 하는데, 전개와 자개는 결코 따로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같은 공간 내에 같이 존재한다. 이런 거를 설명한 게 바로 맥스웰 방정식입니다. 그래서 맥스웰은 첫 번째로 물론 이제 서적마다 뭐 1방정식, 2방정식, 3방정식, 4방정식 해가지고 방정식의 순서가 좀 다르기는 한데, 네 가지 방정식의 의미를 한번 오늘 설명드리면, 자, 가우스의 법칙 일반적으로 다이버젠스 D는 뭐 로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여기에서 나와 있는 다이버젠스라는 얘기는 도트, 발산입니다. 발산. 그 다음에 여기 크로스, 컬이라고도 하는데, 이 의미는 회전이라는 의미입니다. 회전이란 물리적으로. 그러니까 다이버젠스 D는 노다 하는 얘기니까 전속선이 발산한다, 이게 퍼져나간다 이런 뜻이죠. 퍼져나간다. 즉 말해서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가 존재할 때 이 전기력선은 이렇게 수직으로 입출하게 돼 있어요. 도체의 수직으로 쭉. 이쪽으로 나가면 이쪽으로 들어오겠죠. 이쪽으로 나가면 이쪽으로 들어온다 이거죠. 자, 이렇게 있어요. 이 부분을 폐곡면 내 발산하는, 즉 전기력선이 발산하는 요거는 뭐와 같다? 요 내부에 있는 전하의 크기와 같다는 게 바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가우스의 법칙은 바로 이런 얘기를 의미한 것이죠. 이런 의미를. 그 다음에 가우스의 자개의 법칙, 즉 가우스의 자개 이방정식은 자개의 성질은 이런 전개와 같이 구분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자극은 두 개의 자극이 나누어도 계속 분리되지 않고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죠. 이걸 반으로 잘라도 또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보이지 않는 자기력선, 즉 자기력선은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가정을 하면 자기력선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력선의 발산은 없다. 들어갔다가 다시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의미를
이렇게 수식으로 표현해 놓은 겁니다. 근데 어려운 게 아니죠. 그렇죠? 이걸 보는 순간 D는 입실렌 제로 E, B는 뮤 H. 자기력선이죠. 그렇죠? 전속선. 자, 그래서 전속선의 밀도는 여기 발산이 있기 때문에 그 크기 내부의 전하의 크기와 같다는 얘기고 자기력선의 발산은 없다. 이렇게 의미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 패래데이 법칙은 뭐냐면은 패래데이는 뭔가요? 자개가 여기 자개가 시간적으로 변하면 전개의 회전이 발생한다는 얘긴데요. 자, 여기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크로스 컬 이거는 회전이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에 보시는 대로 dB, dt는 시간적인 변화율이죠. 자기력선이 시간적으로 변화하면 전개의 회전이 발생한다. 요 의미입니다. 요 의미. 자, 반대로 말해서 또 암페어 법칙은 뭡니까? 도체의 전류가 흐르면 그 주변에 뭐가 발생한다? 자장이 발생하는 것이죠. 자장. 그 의미를 설명해 놓은 것인데 요거는 뭐가 들어가 있느냐 하는 얘기죠. 앞으로도 충분히 출제가 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공개 강의 때 한번 설명드린 것 같은데 자, 유전체 어떤 우리가 말하는 캐패시터 콘덴사의 전압을 DC를 인가하게 되면 여기에 전류가 흐르나요? 안 흐르나요? 어떻게 될까요? 안 흐르죠. 당연히 안 흐르는데 여기에 DC를 인가하지 않고 즉 AC를 인가하게 되면 여기에다가 전류계를 갖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전류계를 집어넣으면 이 전류계가 일정한 전류를 지속적으로 흐른단 말이죠. 왜? 여기에 절연물을 끼워놨는데 왜 흐르느냐 하는 얘기죠. 이거는 일반적으로 암페어의 법칙에서는 암페어 도체에 전류를 흐리게 되면 여기에 전류가 흘러서 여기에 자속 파이가 발생한다. 암페어의 주회전 법칙, 즉 말해서 여기 요거를 갖다가 전류 밀도로 표시했습니다. 전류 밀도. 전류가 흐르게 되면 자개의 회전이 발생하는데 여기에 절연물을 즉 유전체를 콘덴사를 집어넣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여기에 즉 전개를 인가하게 되면 이 전개가 교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변하는 것이죠. 시간적으로. 이 얘기가 바로 시간적으로. 자, 죄송합니다. 자, 전개가 시간적으로 변하면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자개의 회전이 발생한다. 이거를 증명한 것이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맥스웰 방정식, 암페어의 법칙을 응용한 자개의 회전은 바로 전류가 흐르게, 요 내부가 완전한 절연체가 없기 때문에 전도 전류에 흐르는 요것과 그 다음에 전속 밀도의 시간적인 변화율에서 여기 전개의 시간적인 변화율에서 요거 전개의 시간적인 변화율에 의해서 요 두 개를 합쳐놓은 것이 바로 암페어의 법칙을 응용한 맥스웰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맥스웰 방정식 1, 2, 3, 4 방정식 가끔가다 면접에서도 잘 물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만 해주신다고 하면 어려운 게 아니죠. 가우스의 법칙, 암페어의 법칙, 또 패래데이 법칙을 이용한 것입니다. 가우스의 법칙을 이용한 전개와 자개, 또 패래데이 법칙, 즉 자개의 회전이 시간적으로 변하면 전개의 회전이 발생합니다. 또 어떻게 돼요? 여기 전개가, 즉 유전체 내에 전개가 시간적으로 변화하면 여기에 자개의 회전이 발생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 두 방정식이 서로
상호 연관이 있는 것이죠. 상호 연관이 있는 것이죠. 전개가 시간적으로 변하면 자개 회전이 발생하고 자개 회전이 발생하면 전개가 시간적으로 변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 두 개가 상호 간에 별도로 있는 게 아니라 같이 한 공간 내에 존재한다는 게 바로 맥스웰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맥스웰 방정식.